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의 타민족 여러분, 우리 글로벌 코리아 TV 방송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착한 사마리안법이 한국에만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착한 사마리안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마리아인은 그 시대에 멸시천대받는 하대받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 양반이라는 유태인들도 그냥 지나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그냥 지내쳤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잘 보살펴주고 그 사람을 구원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골프 치러 가는 두 부부가 택시를 탔습니다. 갑자기 택시기사가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부는 그냥 그 택시기사를 버려두고 그대로 골프 치러 갔습니다. 결국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택시기사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안 법입니다. 이런 때 정당하게 구제해야 될 사람을 방치하거나 구하지 않을 때 생기는 그 죄가 사마리안 법입니다. 이 법이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전 세계가 다 있고 인권이 가장 나쁘다는 북한까지도 사마리안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게 70여 년의 이 법치국가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아직 대한민국은 사마리안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누구를 구해주고 싶어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일 하고도 검사 판사에게 죄를 뒤집어 쓰거나 상당한 보수도 없이 어려움만 당합니다. 그뿐 아니라 착한 사마리안법은 일단 사람을 살립니다. 갑자기 응급상황이 났을 때 그 사람을 고쳐주고도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법으로 그동안 처벌받아왔습니다. 이 착한 사마리안법은 반대입니다. 당연히 구해줄 사람, 살려줘야 될 사람을 살려주지 않았을 때 걸리는 것이 사마리안 법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지금 독립군을 잡아서 죽이던 검사 판사들의 관행이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 수임료가 50억, 100억씩 받습니다. 또 성공 사례라는 게 있습니다. 성공하면 변호사 수임료 이외로 프로테즈로 몇 프로씩 별도로 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변호사 수임료 100억까지 받는데 여기에서 법치가 썩었습니다. 여기에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또 전관 예우, 정말 부장판사를 그만둔 분이라든가 하여간 그 전관 예우에 걸려버리면 법과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법조 피해 또한 관청 피해자들이 저희 방송사의 온분만 거의 10,000명에 가깝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당연히 법리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재판을 했거나 너무나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최대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후에 방송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많이 경청해 주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고 앞으로는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이 잘못된 관청 피해, 특히 법조 피해를 재형법정주의에 의하여 법치국가가 되도록 국민들이 힘을 합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TV
보도본부장 백병찬입니다. 오늘은 또 억울하게 저 먼 김해에서 우리 장영호 선생님이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서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일이 국민들에게 다 알릴 수는 없고 우선 장 선생님의 억울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리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경남 김해에 살고 있는 장영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너무나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이거를 혼자서 가지고 일단은 합병이 날 것 같아서 예. 오늘 이거를 우리 사법 공권력이 비리를 시청자 여러분에게 폭로를 해가지고 예. 우리 사법 사회 질서가 정립이 됐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 이거를 폭로할까 싶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사기 절도범에게 사기 절도범에게 사기 절도범에게 당시에 한 30억 되고 현재는 한 150억 가는 50억 같이. 가는 토지인데 예. 사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허위 매매를 해 가지고 허위 매매 사무소에서. 예. 나이 몰래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겁니다. 여기 허위 문서. 허위 매매 계약서. 제가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십시오. 이거를 내가 알게 돼 가지고 토지를 돌려달리 하니까 돌려준다 하고 약속을 여러 번 해도 안 주고 해서 내가 예. 창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토지 소유권 반환 소송을 했는데 예. 피고가 느닷없이 허위매매로 등기되어 있는 이 등기 원인을 계약 민의신탁 해갖고 계약 명의신탁. 예. 양도 약정에서 등기를 했다고 이래 거짓말을 하면서 예. 거짓말로. 법관을 매수를 해가지고 예. 그래가 사기 재판을 하고 사기 재판이요. 그래서 실체 증거도 아무것도 없이 구술 그 사술 주장만으로 해가지고 법관을 매수해가지고 어떤 문서도 없이. 계약 그게 민의신탁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재판을 하는 증거고 그렇죠. 법정주의 원칙에서 재판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증거 저는 제가 토지를 취득할 때 당시에 증거 자료가 다 있고 이 사람이 계약 명의신탁 하는 것 같으면 저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달라고 하는 그게 계약 명의신인데 돈 준 증거도 하나도 없이 계약 명의신탁 양도 약정 맞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법원에도 법관을 매수해가 하고 설령 계약 명의신탁 양도 약정이라 하면 실명 등급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라 하는 것 같으면 거기 파기 환송시거나 파기 자판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계약 명의신탁가 유효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유효.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변호사를 다 돼가지고 했는데 변호사들이 같이 법원하고 답합해가지고 변호사들이 담합을 해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도 억울해서 두 번째 제가 법률 공부를 해가면서 이 소송을 해가지고 계약 명의신탁이라 하는 것 같으면 저한테 돈을 주고 계약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계약서하고 또 매매 대금, 중도금, 잔금 지원 자기 통장에서 나왔다 하는 걸 금융 거래 내역서를 제출해라가 증거 무사를 했길래 아무것도 없다고 자백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명의신탁 한 사실이 없다고 자백을 다 했습니다. 그것도 자백했고. 그리고 사무소 위조로 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해가 있는데 그 등기 사무소 위조 계획서상에 돈을 내한테 준 사실이 있나 하여 돈 준 사실이 없다고 자백했습니다. 없다고 또 자백하고. 그리고 이 등기를 이 말직에 자기들이 잘 아는 법무사 단골 법무사에게 신문을 하니까 법무사도 법무사까지도. 등기 신청 저희 임장을 없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허위 문서를 만들어 임장을 만들어가 등기를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 하면도 계속 주장하나 뭔가가 토지 소유권이 맞다 해서 피고를 패소를 시켰습니다. 그 피고가
또 부당하게 자백을 했음에도 뇌물을 미고 항소를 했으나 항소심에도 피가 또 패소를 했습니다. 항소에 또 패소. 예.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에 갈 상고할 이유도 없고 여건도 없는데도 이 사람들이 대법관을 매수해 가지고 상고를 했는데 예, 예. 대법원에서 예. 1, 2심에서 명의신탁 없다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예. 앞에 소송은 사기라고 분명히 증명이 됐고 예, 예. 사무소 허위 매매에 대한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자백을 대했으면 예. 원인 모로서 소유권 말소해 주는 게 맞는데도 예, 맞는데도. 대법관 주심 양창수라는 아, 양창수 대법관이. 예, 대법관이 계약 명의신탁 양도약 약정이 있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본인은 없다고 자백을 했는데도 있는 걸 전제하고 엉터리로 뒤집었다는 얘기. 대물 변제를 해가지고 이거를 새로운 매매로 본다. 다시 소송해라고 파기환송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부분이 파기환송 유효 요건에 대해 가지고 재판하게 되기 때문에 파기환송 받은 그 재판장한테 그러면 새로운 매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했으니까 계약 명의신탁 양도 약정에 대한 그 금융거래 내역 자기가 주었다 하는 돈 금융거래 내역서하고 매매했다 하면 매매 계획서하고 영수증하고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증거 명령 문서 제출 명령 신청하니까 재판장 이성철이라는 분이 어떤 말을 하나 하면 못 받아준다 해서 그래서 제가 재판장이 민사소송 절차와 규정에 따라 재판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저는 민사소송 절차와 규정에 따라 당연하죠. 이거를 신청한다. 왜 못 받아줍니까? 이러니까 이거는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압력을 넣었다 이거죠. 무조건 하고 당신을 패소시키러 대법관에서 하니까 압력을 넣기 때문에 내선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법이 그래, 어찌 됐든 그러니까, 대법관의 그 압력만 따르겠다. 이거 공권력 만행입니다. 대법관이 무조건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패소시키라고 지휘를 그분이 누구라고 그러셨죠? 진성철입니다. 진성철 그분은 상당히 솔직하신 분이에요. 받았으니까 당신 신청한 이거 그 증거 자료 하고 당사자 신문 신청하고 못 받아주겠다 해서 그래서 당신은 민사소송 절차 규정에 따라 재판하기 당연하죠. 해야 되는데 당신 마음대로 그럼 하나 하니까 우리는 위에서 압력을 하기 대법관의 때문에 압력을 받아서 어쩔 수가 없다. 이거를 당신 신청 사건 못 받아준다 이래서 그래서 제가 그 진성철 법관한테 당신이 노골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내가 당신한테 재판 받을 필요가 뭐 있노 해가 그렇죠. 깊이 신청시켰습니다. 그래 깊이 신청하셨고. 그러니까 깊이 신청시고 소송이 중지돼 가지고 몇 달 있다가 새로운 재판부가 와가지고 재판을 열게 됐는데 그분이 이영진 부장 판사인데 이영진 부장 판사.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재판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이유도 여건도 없다. 10분을 해도 100% 해도 100분 다 원고가 이기는 사건이다. 재판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양식권 말씀하셨네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변호사까지 판사 직권으로 정해줄 테니까 재판을 술게해라 하는 걸 갖다가 대단한 분이네. 안 한다 했습니다. 훌륭한 분이네. 왜 안 하느냐 이래서 재판장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대법관에서 파기환송할 이유도 여건도 없다 하는데 이 대법관들이 돈을 처먹고 판결을 장사를 해가지고 이를 내려보냈는데 내가 판사를 갖다가 변호사들하고 담합하는데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호의는 고맙지는 내가 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재판을 했는데 당사자 신문 신청을 받아주가지고 피의자를 다시 불러내가지고 자기가 허위 매매 또 파기환송 이유 요건에 다시 명의신탁 무효에 해가지고 새로운 매매를 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문을 다 하니까 피고가 또다시 전부 다 자백을 다 했습니다. 또 자백했어요. 그래서 그 이영진 판사가 하는 말이 자 원고가 재판을 해도 역시 앞에 1, 2심에서 이긴 거 그 재판하고 똑같아 니가 그래서 재판 하나만 하다고 자 결과가 달라진 게 뭐 있노 이거는 재판 10번을 해도 원고가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했습니다. 명백한 예. 사건이죠. 그리고 이거는 더 이상 소송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허위매매 돈 준 사실도 없고 자백했고 그렇죠. 계약 명의신도 양도적인 사실도 아무 증거도 없고 예, 자백했고 서류도 없고 예, 증거도 없고 서류도 증거도 한 장 안 내놓고 기가 사무소를 이주를 해가 내놨다가 그것도 사무소 이주가 아니라고 자백을 또 다 했습니다. 자기 아니라고. 새말 금고 법원 계좌를 갖다가 자기 개인 계좌처럼 모형을 사칭해갖고 내놨다가 그것도 네, 제가 그것도 살펴봤습니다. 예, 예. 그거를 자기가 아니라고 자백을 다 했습니다. 그래 예, 했는데 판사가 다음 달 선고한다 했는데 그날 가니까 예. 저를 패소를 시켜놨습니다. 예, 예. 그 이유를 다음에 판결문을 받아보니까 파기환송 유야 요건에 대해서만 재판하게 돼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피고가 다시 자백을 전부 다 하고 나니까 거기에 할 말이 없으니까 예.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예. 그 앞에 1, 2심이나 대법원에서도 지적하지도 않은 사항을 새로운 사실을 끄집어내가지고 예. 저를 패소시키고 앞에 네. 소송 이긴 것까지 모두 다 각하를 시켰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뒤에도 예. 다시 내가 재판을 했는데도 예. 본인이 그 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자백한다 하고 다 했는데도 아. 계속해서 대법관들이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음. 계약 명의시대 양도약정 등기라고 그래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게 대한민국은 지금 법도 없고 없습니다. 질서도 없고 국민이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마치 자기 개인 권한 권한. 것처럼 사익을 취하기 위해가 판결문 장사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사법부의 만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들어도. 이거는 불법 만행이고 예. 완전히 날강도 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대법관 무서워서 밑에 판사님들이 그냥 따라가는 거네요. 예. 안 따라가면 불이익을 대법관들이 당하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변질을 쫓겨 나가니까 우리는 알아서 기해야 된답니다. 가게 기해야 된다. 예. 야. 노골적으로 재판부에서 말씀했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이게 법입니까? 그 제가 혼자 하는 이야기고 그 내 뒤에 예. 그날 또 7, 8명이 상관한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 명이 들었어요. 예, 여러 명이 들었습니다. 혹시 녹취된 건 있어요? 예, 녹취된 거는 없습니다. 제가 재판할 때는 판사들이 낯이 부끄러운가 아무도 없는데 예. 내 사건만 합니다. 예, 예. 하고 한 사람만 불러서 예, 내만 재판하게 하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신청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예. 안 받으려고 온갖 핑계를 다 대도 결국은 내가 재판부를 여러 번 바꾸고 소송을 여러 수십 번 하다 보니까 피고한테 그 예. 자백을 다 받았고 변론 조서에 그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왜 변론 조사를 하는 민사소송법 210조에 판결문과 똑같은 호를 가진다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기재 안 해주려 하는 걸 기재해라 하고 변론 조서에 예. 자백행위 기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는 현저한 증거 증명이 자기가 스스로 써내는 그 준비서면 그는 선행 자백이라 합니다. 선행 자백. 예. 선행 자백. 구문권, 성문권은 판사를 통하여 심문해가지고 변론 조서에 그는 구문권, 성문권을 자백하고 네. 자기 답변서에서 자백하고 네. 증거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에 자백하고 자백한 것이 한 5, 6가지가 됩니다. 그래 하는 현저한 그는 불료증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증거를 인멸하고 사실관계를 날조 조작을 해가지고 원고가 청구한 취지 원인에 대해서만 심판을 하게 돼 있는데도 네.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을 안 하고 다른 사실관계를 조작 날조를 해갖고 청구 원인을 쉽게 해서 조작 날조를 해가 판결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아이고 억울하시겠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가 국민이 재판관에게 부양한 것은 객관적 사법 독립과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재판을 하라고 돼 있는데 당연하죠. 예. 국민을 위해서 예. 해야죠. 바르게 예. 올바르게. 그 객관적 그 독립이라 하는 거는 사실은 사적 독립이 아니고 공적인 공무위한 공적인 독립이고 그 양심이라 하는 거는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사심이 아니고 공적인 도덕적 그 순수무관 그 양심으로
헌법의 원리에 따르고 적법 절차 법이 정하는 대로만 재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이 예. 제형 법정주의입니다. 예, 검사 판사가 지금 양창수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밑에 일선 판사님들이 이것은 건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예, 예.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억지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법관들의 이것은 공권력 만행입니다. 대법관이든 누구든 간에 법대로 처벌해야 된다. 법령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법령대로 처벌하는 것이 제형 법정주의인데 대한민국은 제형 법정주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법관은 신이 되고 하늘이 된 겁니다. 말이 됩니까? 검사 판사가 좋은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공권력 만행, 사법부의 만행, 대법관의 만행으로서 150억이 되는 재산을 잃었습니다. 1심, 2심 다 이겼는데 제가 양창수 대법관이란 분이 이거를 주도하면서 역전된 겁니다. 이것은 엄연히 공권력 만행이고 앞으로는 AI 인공지능 컴퓨터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맞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분을 어떻게 우리가 신원할 수가 있습니까?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제가 형사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검찰의 그 불법 만행에 대해 가지고 예, 불법 폭로를 만행.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도 억울해 가지고 예. 이 사람은 예. 증거 자료를 해 가지고 돈 준 사실이 없다. 계엄미신에서 자백한 증거 자료를 해 가지고 김해 중부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예. 고소를 하니까 김건섭 경위가 이거는 민사와 관계없이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고 자백을 다 했는데 이거를 판결 또 명의신탁을 판결했는데 그거 관계없이 돈 준 사실에서 이 사람은 조사할 것도 없이 이 증거 자료만 가지고도 당연하죠. 10번을 잡아였는다 했습니다. 야, 그 양심 있는 분이네. 예, 그분. 그래서 바로 영장 신청을 해놨고 불러가 구속시킨다 했는데 예.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하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그 사유를 계속 가서 물으니까 변명을 하다가 2달 만에 제가 실토하기를 구속 송치를 하려 하니까 자기 선후배 동료들이 압력을 넣고 아하. 이 지검사 정재신이라는 검사가 누구의 정재신이요? 정재신 검사가 아하. 전화가 가지고 예. 윤준익이 사건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예. 돈 준 걸로 해갖고 허위 문서를 갖고 갈 테니까 예. 그 문서를 가지고 돈 준 걸로 해가지고 예. 불구속 송치에 혐의 없음 청구를 해가 보내라. 예. 이래 압력을 넣는 바람에 이렇게 썩었습니다, 사법과. 목구멍이 고도층이라서 아하. 제가 힘이 없어서 아. 이거를 수사를 못 하겠습니다. 경찰관이요. 예, 2달 만에 그건 참 양심 있는 경찰관이요. 2달 만에 포기를 한다고 해가서 제가 네. 청문 감사실에 가서 보고를 하니까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썩었습니다, 사법부가. 청문 감사실에서 수사관을 교체시키 줬는데 예. 교체 받은 그 수사관이 김순호입니다. 예. 아직도 김해 중부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은 뭐라고 하시나요? 그분이 그 허위 자료가 여기입니다. 예. 자기가 2003년 4월 1일 날 계약금 주지도 않는데 계약금 준걸 해갖고 네. 새마을 금고 법인 계좌를 자기 개인 계좌처럼 사무소를 이전해갖고 김해 중부 경찰서를 갖다 주고 예. 정재신 검사 김순호 묵인하에 윤준이가 돈 준 게 증거가 있더라 맞더라 요래 거짓말 해가지고 송치했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했나 하면 요거를 조사해봐라고 내가 하니까 요거를 조사해보니까 요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고 예. 요거는 자기 개인 계좌가 아니고 새마을 금고 법인 계좌더라. 그렇죠. 그래서 요놈은 요거까지 양형이 늘어난다. 당신이 구속하지 말아 해도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경찰관이 예. 이거 구속이 안 될 수가 없다. 예.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해놔놓고 걱정하지 말라고 바로 구속 송치하겠다 해놔놓고 정재신 검사한테는 정재신 검사가 시킨 대로 증거 이 허위 문서에 돈 준 게 있더라고 해가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정재신 검사가 저한테 전화 가지고 불기소 청문한다 해서 모레 송치한다고 연락 받았는데 어째서 오늘 윤준익이 불기소 송치 불기소 한다 합니까 하니까
네. 이미 김해 중부경찰서는 모래 송치하는데 이미 불기소 처분 경찰서가 왔다. 네. 내가 수사한 것도 아니고 김해 중부경찰서도 2달 동안 넘기 조사를 네. 해가지고 네. 혐의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허. 불기소 처분하겠다. 이렇게 예, 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김해 중부경찰서 수사 연설을 떠보니까 정재신 검사가 네. 김건섭 수사관이 이야기했던데 그대로 거짓말만큼 지어가지고 예. 검찰에다가 송치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예, 예. 김건섭이 그분이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 다기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이나 압력. 또 검사 압력에서 자기는 어쩔 수가 없다. 어쩔 그래서 수 나는 그래 하지는 못하겠고 그 대신 나는 여기서 수사를 포기하겠다 하고 아. 2달 만에 포기를 해가지고 아, 예, 예. 이런 사건인데 그 뒤부터 조사도 하지 않아 놓고 고소를 하면 무조건 일사부절의 원칙이라 해가지고 어. 조사 안 하고 기각시고 각하시켜가고 일사부재리 예. 없애야 됩니다, 이거. 김해 중부경찰서장이 작년에도 수사를 하니까 박천수 서장이 이건 사실이 맞고 그 팀장이 수사관 팀장이 맞다고 그 사람이 100번 이거는 다시 구속돼야 된다고 이야기해 놔놓고 결국은 검사에 왔다 갔다 하더만은 조사 안 하고 그냥 조사를 못 하겠다 하면서 네. 조사 안 하고 어. 기각 조사 안 하고 기각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예. 이게 조사도 안 하고. 경찰 검찰 양아치들이 대국민의 사기 네. 행각으로 그렇습니다. 국민을 사법상의 권리를 탄압하고 재형을 전단하고 기소 독점권과 기소독 정권. 그렇죠. 예, 기소 독점권과 재형 전단으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탈해 그렇죠. 갑니다. 강탈하는 거죠. 예, 고생 이- 많으셨습니다. 나라도 아닙니다. 예. 이거는 공수처 시설과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어야만이 아. 대한민국 사법 질서가 근간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썩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시면 오늘 김해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심 있는 재판관들이 양심껏 판결하고 싶어도, 양심 있는 경찰관이 양심껏 판결하고 싶어도 대법관이라는 이 무선 기관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이거 말이 됩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서 속히 인공지능 AI 컴퓨터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법관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억울한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없애야 됩니다. 어느 미친 자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없애야 되고, 또 공소시효도 없애야 됩니다. AI 인공지능 컴퓨터 재판을 하게 되면 우리 장 선생님과 아까 그 안준혁인가요? 윤준혁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전부 입력을 합니다. 예, 입력을 하고 클릭 한 번을 하면은 한 번에 판결이 나옵니다. 이것은 대법 갈 때까지 전부 증거고 아무 증거도 없고 돈 줄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경찰관 심지어 일선의 검사 판사님까지 이거는 건이 안 된다 하는데도 양창수를 비롯한 대법관의 압력에 의해서 150억이라는 개인 재산을 엉뚱한 사람이 찾아가도록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양창수와 같은 대법관의 죄를 누가 벌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AI 인공지능 컴퓨터 재판을 하면 이런 자들도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국민투표에 붙여서 벌을 한다면 이 벌이라는 것은요, 사방에서 칼같이 말하는 게 벌입니다. 죽여라, 살려라, 때려라, 부숴라, 벌금을 물려라, 이렇게 말하는 권한은 사방에서 칼같이 말하는 게 벌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사방에서 다 아니라고 하는 게 죄야 되는데 이 죄가 안 되는데도 대법관이 누르면 죄가 되고 일선 경찰관, 일선 검판사가 죄가 아니라는데도 대법관이 죄라면 죄고, 이게요 독립군을 잡아서 죽이던 검사 판사 일제시대 이거 관행, 이거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조작하는 자들이 또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변호사가 주는 돈 검사 판사가 마음대로 먹어요. 그런데 그 돈의 액수가 50억 100억씩 됩니다. 이게 법치국가 맞습니까? 어서 빨리 AI 인공지능 컴퓨터 재판이 되도록 해주시고 이 재판은 아예 건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다시 수사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수분을 조사해달라고 해도 아예 묵살해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방송이 계속될 것입니다. 사법 피해자 7,000명 중에서 임원이시죠? 두 번째 손님입니다. 어느 직을 가지셨죠? 저는 구실천연합회도 회원이고 예. 간청 피해자 모임 회원이고 또 시민단체 거의 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얼마나 억울하시면 지금 목숨 걸고 지금 투쟁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 내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냥 보고만 말겠습니까? 예,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합니다.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의 재산을 밤에 사무소를 이제가 허위매매해가지고 등기를 해가지고 가져갔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한 역지사지하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본다면 아까 전에 우리 사회자님이 이야기하듯이 AI 인공지능 AI 그 인공지능 재판을 하면 우리가 시간과 하면 대법원까지 가지면 한 3년 한 번에 끝납니다. 소송을 하는데 이게 증거 자료를 갖다 넣으면 바로 판결 나옵니다. 바로 판결이 나옵니다. 왜 국민들이 사법 도둑놈들한테 맞습니다. 혈세를 가지고 넉을 미고 그 사람 맞습니다. 그게 모자라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그 사법 권리를 자기 사욕을 취하는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국민이 사기 재판을 하고 판결문 장사를 하고 또 검사가 거의 수사 의견 장사를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법 질서가 사회 악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근절합시다. 건절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재판에 우리가 하루속히 동조해 주시고 도입해야 됩니다. 국가기관 특히 국회 각 정당들에게 이 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압력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